달리기를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겪는 것 같아요. 왜 거리가 안 느지? 왜 나는 5km도 못 뛸까?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은 5km, 10km를 거뜬히 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턱 막히고 힘든 걸까? 목에서 피막까지 날 때도 있고. 저도 예전에 의욕 넘쳐서 매일 6km에서 7km씩 달렸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당연히 10km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점점 무겁고 달리기가 고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이 거리를 늘리려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뛰다가 최악을 경험하고 포기하고 거리를 늘리려던 시점에서 무릎 부상으로 그만두고 말이죠. 이게 맞나 싶을 때마다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리다가 몸도 마음도 결국에 지쳐버리죠.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해결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속도를 내려놓자 달리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천천히 내 호흡에 맞게 편안한 자세로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최근에 10km 가까이를 조깅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4km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목표 설정한 거리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장거리 훈련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장거리 훈련의 모든 것, 힘들지 않게 오래 달리는 법의 핵심을 저 같은 초보 러너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뛰는 롱 슬로우 즉 천천히 오래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스보다 훨씬 느리게 숨이 차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긴 시간 달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8020 러닝에서는 전체 훈련의 80%는 저강도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저강도 훈련 안에는 SD, 이지런, 회복주 등이 포함되는데요. 초보자는 이 중에서도 LSD 훈련으로 기초 체력을 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천천히 달려야 할까요? 8020 러닝 책에선 조깅 같은 느린 훈련이 러닝 퍼포먼스의 80%를 만든다고 합니다. 러닝 포뮬러 책에서 러닝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강도로 나뉘지만 모든 러너는 조깅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 훈련의 핵심은 조깅으로 긴 거리를 뛰는 것입니다. 근데 조깅과 러닝 뭐가 다르냐고요? 조깅은 힘을 최대한 빼고 편하게 숨이 차지 않게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실력자일수록 조깅을 정말 잘합니다. 느리게 오래가는 능력이 결국 빠르게 가는 걸 뒷받침하니까요. 조깅으로 뛰되 우리 몸이 마라톤에 맞춰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몇 주나 걸릴까요? 정답은 12주입니다. 러닝 포뮬러와 스포츠 생리학 논문에 따르면 우리 몸은 장거리 운동에 적응하기 위해 약 12주간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혈구수 증가, 미토콘드리아 밀도 상승, 모세혈관 확장 등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필요하죠.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바뀌는 과학적인 시간입니다. 그럼 얼마나 느리게 달려야 할까?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마라톤을 5분 30초 페이스로 뛸 수 있다면 이 훈련에서는 약 7분에서 7분 30초 페이스로 달리면 됩니다. 기존 페이스보다 훨씬 느리게 설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뛰어도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뛰면 놀랍게도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점점 거리 적응을 하고 심폐도 강화되며 부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이 훈련에서 운동 효과가 가장 크게 누적되는 시점은 후반부, 특히 마지막 10분에서 20분 구간입니다. 이때 체내 글리코겐이 줄고 지방 연소가 본격화되며 정신적 피로와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 구간에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진짜 적응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달리기가 아니라 정신력과 신체 내구성이 동시에 단련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든 중급자든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훈련 진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총 5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향상입니다. 장거리를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마라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10km 대회를 나가는데 5km만 완주를 했다면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12km, 13km를 달렸다고 치면 10km가 그렇게 무서운 거리가 아니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지구력 향상입니다. 심장이 커지고 혈액 공급이 원활해져서 같은 속도에서도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즉 심폐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지방 연소 능력 증가입니다. 이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정말 효과적인데요. 처음엔 글리코겐 위주로 에너지 사용이 시작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이 점점 고갈되며 상대적으로 지방이 바로 주요 원료로 바뀝니다. 특히 30분에서 60분 이상 지속 시 지방 산화율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복력 향상입니다. 근육의 과부하 없이도 훈련 효과가 누적돼서 러닝 후 피로가 덜하고 부상 위험도 적어져요. 다섯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증가입니다.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 지치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효과들이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10km 뛰었는데 괜찮은데?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훈련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 1회 이 훈련일을 정합니다. 물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부담스러우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보 러너 입장에서 목표는 거리보다 시간 60분에서 90분 기준으로 러닝 계획을 잡는 게 좋습니다. 몸이 점점 적응하고 안정감을 느끼면 그때 거리로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할 때 호흡이 편해야 해요. 심박수는 60에서 70% 존2 조깅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존1 조깅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존별로 자세한 설명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훈련이 끝난 뒤에 스트레칭을 평소보다 더 해주고 48시간 동안 잘 먹어주고 잘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꾸준함이에요. 60분이 편해지면 70분, 70분이 편해지면 80분, 그 후에는 거리로 25km, 30km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LA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서 거리를 늘리면 반드시 다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의 법칙입니다. 한 주에 시간이나 거리는 10% 이상 절대 늘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60분이면 다음 주엔 65분에서 66분까지만 14km를 뛰었다면 다음 주에는 15.4km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2주마다 한 주는 회복주인데요. 계속 늘리기보다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으면 2주에 1회씩으로 줄이고 한 주는 회복에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는 걷기 해도 된다입니다. 힘들다면 한 번에 다 뛸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긴 거리를 천천히 뛰는 거니까 힘들어도 걸으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걸어도 됩니다. 40분 중 20분은 걷고 20분만 뛰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면 10분 조깅, 5분 걷기 요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3세트 총 45분을 뛰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미토콘드리아 자극, 지방 산화, 모세혈관 발달 등 이 핵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와 조깅을 섞는 걷기 훈련은 초보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지속성 지구력 훈련으로 심박수 유지와 부상 예방 측면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번 포항 천안 마라톤 대회 10km 대회를 참가하고 왔는데요. 비가 좀 엄청 많이 와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구 마라톤 대회 10km에 비해서 심박수도 엄청 안정적으로 나오고 안정적으로 완주할 수 있어서 좀 뜻깊었었고요. 저도 이제 하프를 언제 나가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km를 안정적으로 완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천천히 또 하프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에 제가 하프를 잡아놔서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잘 해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훈련 거리를 늘리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혼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거리를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마라톤이든 10km든 우리는 달리기가 점점 재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거리는 늘지 않고 숨만 차고 포기하고 싶을 때
때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10km 이상 훈련하자고 마음먹었다가 포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딱 하나 6년이 지난 다음에 속도를 내려놓으니까 거리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LSD 훈련, 이건 단순한 러닝 훈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훈련이고, 천천히 긴 거리를 달리면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까지 회복할 수 있는 러닝 훈련이더라고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훨씬 덜 외롭고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긴 거리를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좋은 정보 가진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느리지만 단단한 러닝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